김남국 의원이 탈당 선언 17일 만에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징계안도 본격 논의되고 있는데요. 징계 키는 민주당에 있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뭐 그냥 그대로 결정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다른 태도를 취하거나 무슨 좀 온정주의적인 시각을 보이거나 시간을 끌거나 하면 지금 여당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징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다만 민주당에서도 계속 단호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겁니다. 예. 민주당 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민주당 안의 분위기를 모두 브리핑할 수는 없지만 전 제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요. 어찌된 간에 단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의원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지도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라 더 실기하지 않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으면 좋겠고, 검찰의 수사에 대한 법률적인 항쟁과는 별도로 그 행위 자체로 드러난 국민의 실망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응답할 때가 됐다.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 분위기가 민주당에서도 이대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 상임이나 무슨 국회 일정 중에 회의 시간 중에 나가서 거래한 거를 봤을 때 이거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김남국 의원의 행동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훨씬 많은데 돈봉투가 더 나쁘지 회의 시간에 딴짓한 게 더 나쁜가, 이 생각도 할 텐데, 민주당이 지금 돈봉투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제명까지는 생각을 안 하면서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단호한 조치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회의 시간에 거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김남국 없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를 제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께도 모든 토론에 가면 김남국 얘기로 다 귀결이 되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당의 선배님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의 개혁이나 국민 정서를 명린을 건드린 어떤 부분들이 비단 김남국 의원의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인데, 이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문제만 치안해서 그 부분만 하자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당의 시선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 지적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저 같은 경우는요, 상임위 중간에 나가서 뭘 했다. 상임위 중간에 사실 본인 질의 끝나고 다른 행위 그럼 앞으로도 다 규율해야 됩니까? 저는 그 문제를 넘어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주식 그 많은 건 아니지만 때때로는 데이 트레이딩도 해보고 이랬던 입장이라,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어쨌든 간에 각 고쳐 쓰지 않고 신발 고쳐 신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게 정치인이 가진 숙명 같은, 그건 자기 통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임기 중에 계속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사실은 그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단호한 결정의 내용이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한 달 불출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뭐 17일 정도 불출석한 양반을 한 달 나오지 마라 이러면 더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여론조사 결과로는 제명이죠. 네. 그러면 국회에서는 제명, 그럼 당사자로서는 의원직 사퇴. 이런 얘기를 뭐 가감히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국민이 요구하는 게 그 두 가지라면 저는 당사자도 국민이 요구하는 그 눈높이에 대해서 제명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긴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시기가 늦고 떠밀려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진정성은 또 다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눈높이보다 훨씬 더 엎드려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침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어떤 잘못을 졌다. 그리고 그 절차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주식 거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걸 다 봤을 거거든요. 티셔츠 있죠. 5만 원짜리거든요. 이거 사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2,700회를 했거든. 이게 몇 억짜리를 2,700회로 왔다 갔다 하면 사실상 생활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이태원 참사 그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애도를 한다고 자기 희생자 명단까지 공개를 하면서 정말 애도하는 척을 얼마나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 불러다 놓고서 너 마약 수사하느라고 못한 거 아니냐? 라고 따지는 그 순간에도 주고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게 인간으로 살 짓인가? 왜냐?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이거 할 생각이 났냐? 이런 분이 과연 공직자로서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 포럼은 이게 사실 불로소득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했습니까? 입만 벌리면 하는 얘기가 불로소득 뿌리 뽑겠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강령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동산, 금융 이걸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예. 극복한다라고 해요. 강령과 위배되는 일을 했단 말이죠. 라고 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당이 이제 판단을 해야죠.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니까 김남국 의원이 철험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철험회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지간하면 속어 같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찌질한 분들이 얘기하시죠. 철험회가 뭐냐면요. 초선들의 모임입니다. 가끔씩 이재정이 철험회 의원하고 법조인인 분들이 많으니까 하는데 저 최선이에요. 철험회는 초선들의 자격이 안 모임입니다. 되시는군요. 네네. 근데 철험회 면면을 보면은 소위 정치권에서의 경력이 짧은 전문가로 영입되거나 하신 분들이 대개입니다. 그런 초선 모임 해체 못해서 또는 초선 모임 감당 못하고 훨씬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분들이 이 모든 책임을 철험회 해체로 가져간다는 자체가 저는 좀 찌질해 보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럼에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철험회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또 사법적 리스크가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뭐 검찰 개혁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인다. 아주 대표적으로 최강 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출석을 안 해서 지금 선고가 안 나는 상황이고요.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도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특히 경찰을 그만두는 걸 허용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출마를 해서 공직에 있으면서 출마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요. 또 뭐 국회의장을 향해서 GS 지지라고 하는 분도 거기 계시고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좋게 볼 수가 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해석이 또 다른 측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판 전 좀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철험회가 선도해서 아무도 무소불위에 다가가지 못했던 다만 그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아쉽고 그렇게 할 바에 아니하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아쉬운 지점인데 초선들이 나서서 그 개혁의 일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했던 그런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당이 부족했던 지점에 대해서 초선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도 선배 정치인들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철험회라는 게 결국 완장부대거든요. 강성이에요. 아주 강경파들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리걸 마인드가 정말 저렇게 없나. 입법을 하는 걸 보면 진짜 해괴망측한 것들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검찰 개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가 됐느냐. 결국은 저 검찰총장 대통령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대선 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지고 그다음에 검수완박했다는데 지금 말짱 도루묵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뭐랄까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힘에서는 이분들이 계속 활약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다음 이들하고 또 그 강성 지지층하고 결합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들이 또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원래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 때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근데 딱 정권 뺏기니까 이들이 나서가지고 갑자기 확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일종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알아서 자기들이 정리를 해야죠. 참 아이러니하죠. 민주당 왜 노동개혁 못했냐. 민주당 왜 이거 못했냐라고 하는 저는 그 무능에 우리가 선거 실패라는 결과에 가닿았지 저는 검찰 개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바는
가장 실망한 것은 뭐 내로남불 뭐저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무능했다는 겁니다. 180석을 가지고도 무능했다는 거지. 근데 그 무능의 한 축의 가장 큰 책임은 뭐겠습니까? 좋습니다. 철험회 말고도 여러 가지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진짜 수십 년간 입에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왜 그 정치력을 행사해서 훨씬 초선들보다 훨씬 많은 선수와 훨씬 많은 노련미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개파와 많은 네트워킹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들을 실현을 못 시켰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그때 통과시켰으면 됐고 간호사법도 그때 통과시켰으면 되고 야당 대리가 지금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하는 게 이게 검찰개혁인데 그거 왜냐면 자기들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검찰개혁 이걸 떠나서 아까 이재정 의원님께서 처음에 해체하라는 건 찌질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아니 의원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어떻게 해체하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뭐 다른 의원들이 해체하자 그런 건 뭐 찌질하다고 말을 해서 좋은데 무능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 뭐 검찰개혁도 하고 앞에 나서서 개혁하려는 건 좋지만 김남국 의원이나 또 최강욱 의원 대학 동기이기도 하지만 뭐 김의겸 의원이나 여기 나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냐. 그 이모 사태를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청담동 술집 폭로하면서 정말 역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이걸 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저 사람들은 좀 미달 아니냐. 차라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을 하면 그리고 비판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화는 내도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맨날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상 반성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인 개혁이라고 한때 얘기하던 게 임대차 3법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대란이 났잖아요. 사실은 뭘 더 한다기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대표적인 의원들이 철험에 계시다 보니까 저는 철험회 자체를 뭐 해체하라 말하라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거칠게 좀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네. 실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